하다라고 하면 동사를 할 때 하야루이다 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십니다. 이제 종성, 즉 받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침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일본의 장음의 유형입니다. 여태까지도 우리가 장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 장음은 끝이 우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오우 또는 유우, 물론 읽을 때 오, 요 이렇게 읽겠죠?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는 효과와 영업입니다. 효과는 코카 이렇게 읽습니다. 여기에 제가 쓴 거는 참고적으로 쓴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영업은 애교 이렇게 읽죠. 특별히 이 영업에 요 비읍 있죠. 이응만이 아니라 요 비읍도 장음이 되어서 이렇게 요우 장음이 됩니다. 그 다음 애가 붙는 장음은 에죠. A라고 또박또박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 A라고 할 때도 있고 에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센세 그리고 밑에 두 개는 오늘 강의와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은 그래도 좀 알아두시다. 아단에다가 또 아가 붙는 거, 또 2단에다가 또 이가 붙는 거. 이게 보세요. 오바 이게 이제 아단이잖아요. 거기다 이제 아가 붙었고 오지 여기 2단인데 여기 또 이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오바상, 오지상인데 오바상이 뭐예요? 할머니고 오지상은 할아버지입니다. 비슷하죠? 오지상, 할아버지상, 그죠? 오지상, 할아버지상.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우로 끝나는데 또 우가 있는 거. 이게 비슷하네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글자가 많아요. 우로 끝나는데 앞에 그냥 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추와 같이 유 발음이 나는 거 있죠. 요런 게 많죠. 그래서 특별히 아주 많이 쓰는 단어 뭐뭐 중이라고 할 땐 뭐뭐추라고 합니다. 뭐뭐추. 일단 여러분이 여기서는 요거랑 요거를 잘 알면 오늘 강의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 앞에 오가 붙거나 우 앞에 요가 붙거나 이 앞에 애가 붙거나. 이제 받침이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받침이 기역일 때는 웬만하면 쿠인데 키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것이 에키입니다. 에키. 에단이 나오면 그 다음에 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받침이 니은이거나 미음인 경우에는 일본에서 응으로 읽는데 응으로 나오면 그때는 장음이 되거나 또는 이가 되죠. 근데 사실은 왜 장음이 된다는 거, 이 말이 사실은 뭐뭐 우가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가 된다는 것도 사실은 A 형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써놨네요, 여기다. 그죠? 예. 우로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A 형태가 많이 있다. 우로 변하는데 장음이라면 그 앞에 무슨 말이 오겠어요? 그 앞에는 오단이 오거나 또는 요가 오겠죠. 또 받침이 리을인 경우에는 거의 뭐 치로 발음이 됩니다. 근데 치로 발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받침이 비읍인 경우에는 장음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끝이 우로 변하려면 그 앞에 오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많다는 거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읍이 리을처럼 사용되어서 쯔 발음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받침이 비읍되는 경우는 요거랑 그리고 쯔도 많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anyway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받침이 있는 단어 중에서 조금 어려운 것들을 골라봤습니다. 보세요. 탑승. 이제 공항에서 쓰는 말이겠죠. 탑승. 그냥 이것만 본다면 타겠죠. 일본어도 타로 읽을 텐데 이게 중요한 건 뒤에 비읍이 붙었다는 거예요. 비읍은
자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나온 이것도 타행의 5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토로 변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전체가 토로 변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승. 하여간에 얘가 문제라고 그랬죠? 근데 뒤에 장음 우가 나오면 그 앞에 은은 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사행이 또 붙네요. 그러면 뭘까요? 소, 쇼, 조? 어떻게 읽을까요? 아, 토조. 그렇게 있네요. 토조. 그 다음, 합격. 아, 정말 좋은 단어죠, 합격. 예. 이거는 카잉일 텐데요. 뭐, 크 발음이나 그 발음이 나겠죠. 근데 이 비읍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장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장음이 된다는 게 이제 우로 끝나는데 그러면 이 앞에가 5단이 돼야 돼요. 5단. 그게 고나 코잖아요. 아,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 있죠. 요거 앞에 카도라는 표현은 그렇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네요. 그죠? 아니 앞에 부분은 고나 코로 변한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격은 이게 카잉이고 이건 에단이고 이거는 쿠나 키가 될 텐데요. 그러면 케쿠, 케키 그런 표현이 될 텐데 여기서 조금 예외가 생겨요. 어려워는 다 에단으로 바뀌지만은 요거는 이제 사실 요게 이제 예외인데 아단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고카쿠, 고카쿠. 여기도 요거는 지울게요. 예. 장음 우가 나오면서 그 앞에는 5단이 나와야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집중해야죠. 예. 뒤에 비읍이 나왔으면 이건 장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로 끝나는데요. 그러면 우와 요 시 사이에 그러면 시우 그렇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작은 유자 있죠? 요게 들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시우가 아니라 슈가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요게 더 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중자 이거는 우리 아까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역시 이음으로 끝나니까 장음이 되어야 돼서 우로 끝나는데 중은 추입니다. 슈추 이게 바로 집중입니다. 그 다음에 협동 앞에 건 카행이고요.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와 야는 많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비읍 즉 장음이어서 우가 된다면 그 앞에가 바뀔 때 이거는 요쪽으로 바뀌어요. 요쪽으로. 그리고 이게 카잉이니까 다 합치면은 쿄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음이 있고 역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뭐요예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용으로 끝났으니까 장일 텐데 그러면 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분명히 뭐 도나 토가 될 텐데 오 발음이니까 뭐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오니까 토오 그러면 되겠는데 여기 보니까 토가 아니라 도네요. 도. 여기서도 타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두 한자를 합칠 때 그 두 번째 글자에 타금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타금이 들어갈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협동은 쿄토가 아니라 쿄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경령에서 경은 카행에다가 에단이니까 케 그리고 요거는 마지막 장음이니까요. 장음인데 이 앞에가 에단이니까 그 에단에 맞는 거는 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는 우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게 말 그대로 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KE 즉 K가 되겠죠. K. 그리고
영. 이 맨 앞에 이응이 나오게 되면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원래부터 0인지 아니면 두음법칙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보셔야 됩니다. 이게 에단이고 에단에 맞는 장음을 만들려면 그때는 이를 붙여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면 케, 이, 에, 이 장음 활용해서 읽어보면 케에, 케에 약간 되겠죠. 케에 이게 바로 경령입니다. 성격 어떻게 할까요? 요 두 글자 합치게 되면 새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이응은 역시나 장음이 돼야 되는데 요 새에 맞는 거는 이예요. 그래서 새이 즉 새죠 새. 그다음에 격 우리 아까 합격에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아까 합격을 어떻게 얘기했죠? 고카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자도 같아요. 이 격자가. 그러니까 인제 아마도 발음이 같겠죠. 이것도 카쿠라고 될 텐데요. 그러면 세이카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맞네요. 그죠? 세이카쿠, 세이카쿠. 그다음에 당연. 여기서 인제 이응 이것도 역시나 장음인데 여기가 만약에 우로 바뀌고자 한다면 앞에 나오는 이 다가 토가 돼야 돼요. 그쵸? 사실 뭐 원래는 타다 뭐 이런 말은 사실은 없는 거죠. 그죠? 예. 이거 뭐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원래 그 이응이 없으면은 그때는 타처럼 읽는데 이응이 좀 있으니까 장음이 되기 위해서 우 앞에 타가 토가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연 이거 어떻게 읽나요? 자연할 때도 이 연자 쓰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여기 여는 애고요. 그리고 이거는 응인데 그러면 n 얘가 문제네요. 이게 발음이 어떻게 나는 거예요? 자행이 되는군요. 그래서 토젠 그렇게 읽네요. 토젠. 야, 이렇게 앞에 이응이 자행이 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어쩌다가 자행이 되었느냐, 왜 이응이 자행이 되느냐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사실은 중국에서 넘어올 때 그렇게 넘어온 거예요. 연이라는 단어의 옛 중국어 발음은 니엔 또는 니엔과 유사합니다. 한국어는 그거를 거의 비슷하게 년으로 받아들였는데 두음 법칙이 적용이 되어서 좀 연이 된 겁니다. 일본 음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젠과 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현대 한자에서는 젠을 더 많이 써요. 자연, 시젠, 필연, 희지젠, 우연, 구젠, 전혀, 젠젠 이렇게 하거든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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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즉 젠을 외워둬야 됩니다. 여기도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네. 고층, 층 높다는 거죠. 네. 뭐 코일 것 같은데요. 코. 그리고 층. 이것도 문제가 여기 끝에가 우가 나와야 되니까 이 앞에 있는 건 분명히 5단이 나올 거예요. 층은 사행어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사행의 5단, 소겠네요. 소. 그죠? 요거 두 개가 소일 테고 그 소에다가 장음으로 우가 붙으니까 소우, 즉 소 그렇게 되겠네요. 코소, 코소 이게 바로 고층입니다. 예. 중간중간에 한자를 결합하다 보면 한자가 변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음운 변화하는 경우인데 그거 좀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한자와 한자가 만날 때 그 사이에 작은 쯔가 생기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초금화라고 하는데 이 초금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학교는 학은 각구를 읽을 수 있고 교는 코를 읽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작은 쯔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래서 각고 그렇게 읽죠. 그러니까 뭔가 쿠가 지금 작은 쯔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도대체 왜 바뀌었을까요? 일단 계속 보시죠. 그다음에 발견은 하츠, 캔 합쳐서 발견이 된 건데 하츠캔을 하츠캔이라고 읽지 않고 큰 쯔가
작은 쯔가 되어서 그래서 핫캔 이렇게 읽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요렇게 변한 거예요. 뭔가 쿠가 쯔로 바뀌고 쯔가 쯔로 바뀌고 그랬네요. 그다음에 결혼, 결자는 캐츠입니다. 결혼의 결은 캐츠, 혼은 요거 잘못 들어갔네요. 그죠? 네, 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캐치, 콘인데 그렇게 읽지 않고 캣콘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은 슈츠. 그리고 발은 하츠인데 슈츠, 하츠 그렇게 읽지 않고 슛바츠 이렇게 읽습니다. 슛바츠.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쯔가 작은 쯔로 변하면서 뒤에 있는 요 하도 파로 뭔가 발음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이거 잘 보세요. 이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글자들 뭐랑 뭐예요? 쿠나 쯔죠. 쿠쯔. 그것이 바로 뒤에 이런 글자들이 나오면 바뀌어요. 작은 쯔로. 이 뒤에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보세요. 코, 케, 코, 하. 요게 사행, 카행, 그리고 하행, 그리고 타행이에요. 쿠나 쯔가 사카, 하타, 하행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요 쯔나 쿠가 작은 쯔로 변한다고요. 요거를 좀 알아두시고 이게 한자가 결합할 때에도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쿠나 쯔가 바뀐다고 그랬는데 여기 단어기도 하죠. 쿠쯔. 이게 뭐예요? 쿠쯔. 신발이죠? 신발. 신발을 신고 뭘 해요? 사카를 한대요. 사카. 사카가 뭐예요? 그냥 발음으로 그냥 보세요. 사카. 축구를 하는 거예요. 축구하다. 알죠? 신발을 신고 축구하다. 쿠츠 신고 사카하타. 쿠츠 신고 사카하타. 그러니까 쿠츠 다음에 사카하타가 나오면 쿠츠가 작은 쯔로 변하는 거예요.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자어가 결합이 될 때 뒤에 오는 소리가 타금으로 바뀌는 상황도 우리 아까 본 적이 있었죠. 대표적인 것이 경제입니다. 경제는 케사이가 아니고 케자이 그렇게 읽거든요. 닌겐, 인간이란 표현은 닌겐, 그렇죠. 음악은 온가쿠, 문학은 분가쿠 그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타금이 나와도 놀라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읽을 때에도 타금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실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실 어떻게 읽을까요? 카잉이겠죠? 그리고 문제는 큐인데 그런데 앞에 기억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그냥 요가 아니라 앞에 2단인 키가 나오는 큐일 거예요. 큐. 그 다음에 요거는 사행일 거고 여기까지 합치면 이거 시겠네요. 시. 그리고 아시죠? 요렇게 끝이 니을로 끝나면 이게 바로 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츠, 시츠 이렇게 됐네요. 한번 만나볼까요? 예. 교시츠 맞네요. 예, 교시츠. 그 다음 입학. 입학은요 들어간다는 뜻인데 여기서 요 비읍은 장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가 될 텐데요. 앞에 있는 이는 어떻게 변할까요? 맨 앞에 있는 요 이응은 소리가 안 나기도 하고 또는 뭐 아단 등으로 나기도 하는데 이게 가끔은 가로 발음이 되기도 하고 이게 두음 법칙인 경우에는 라행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니은으로 즉 나행으로 바뀌기도 하잖아요. 여기는 나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입학의 입은요 우 앞에 나행에 이 단을 쓰고요. 니 그리고 요 두 글자 사이에 작은 유를 씁니다. 그래서 new. 여기 이제 요게 보통 입을 들어갈 입을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입학할 때도 new 머시기 그리고 입원할 때도
new 머시기. 그래서 다 new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 학은 쉽죠? 예, 이거는 근데 가쿠인데 여기도 이제 타금이 들어가서 가쿠가 될 거예요. 그래서 new 가쿠 맞네요, 그죠? new 가쿠, new 가쿠. 특별히 들어올 입자가 이렇게 new 발음이 난다는 거 꼭 기억하십니다. 그다음 졸업. 예, 졸업은 요 앞에 있는 것이 사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 이거 어떻게 발음을 할까요? 여기까지만 한다면 소이겠죠, 소. 그리고 요 맨 밑에 있는 것이 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소쯔.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는 아예 통째로 외우셨으면 좋겠는데요. 업. 업자는요. 이거는 발음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예, 예, 교죠. 그래서 이거는 소쯔교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쯔교. 요것도 그대로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소쯔교. 그 다음에 경험. 예, 케캥인데, 아이고, 발음을 해버렸네. 케캥. 예, 내가 이렇다니까요. 예, 그래요. 경험. 여기 보시면은 요거랑 요거 치면은 캐죠, 캐. 그리고 캐에다가 요게 이응이 장음이 되려니까 이제 이가 붙으면 될 것 같아요. 요 히읗은 요것도 이제 카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 어도 어려워 배단인데요. 예.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받침을 보니까 캐캥이네요. 캐캥, 캐캥, 캐캥. 전력. 예, 전력. 일단은 요 앞에 나오는 전자는요. 요거는 전기할 때 전자인데 이거는 이 앞에 나오는 지읒이 요게 사행이 아니라 타행이 되죠. 타행. 그리고 요 어는 에단이 되니까 이건 아마도 덴이나 텐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합치니까 덴, 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역자 있죠. 야, 이거는 뭐 그냥 외워둬야 돼요. 그죠? 옛날 중국어 발음이 리크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로는 력 이렇게 들어갔고 일본으로는 료쿠 이렇게 들어왔죠. 료쿠. 그래서 텐 료쿠 또는 덴 료쿠가 될 텐데 요거는 텐이에요, 텐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덴이네요. 네. 덴 료쿠. 그죠? 덴 료쿠. 해보세요. 덴 료쿠. 그 다음 발전. 네. 한문으로 이렇게 쓰네요. 발전, 발전. 예. 발전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일단은 여기 요거 두 개 합치게 되면은 하가 되겠네요. 그죠? 예. 그리고 밑에 나오는 받침 리을은 뭐 치가 될 텐데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츠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요거는 사행일 테고 요거는 에일 텐데 에단. 그리고 니은이 들어가니까 요거는 센 되겠네요. 센. 하츠센? 좀 이상한데요. 하츠센. 뭔가 발음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우, 발음이 많이 바뀌었네요. 그쵸? 일단은 하츠는 좀 이따 보고 뒤에 전이 이게 텐이 됐네요. 텐. 우리 아까 보니까 여기 전기할 때 이 전자도 비슷한 단어였는데 이거는 덴이네요. 덴. 그런데 요 전자는 좀 다른 모양이잖아요. 요거는 보니까 텐이 됐네요. 여기서는 텐이. 그런데요. 여기 뒤에 나오는 글자가 텐인데 이게 사카하타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타행의 에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 앞에 있는 말이 원래는 큰 쯔인데 이것이 작은 쯔로 변한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쿠쯔 씻고 사카하타.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핫텐 이렇게 되는 거죠. 핫텐. 여기 이제 요거 읽을 때는 약간 끊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핫텐. 그쵸? 발전은 핫텐이라고 합니다. 전쟁. 전쟁은 어떻게 읽을까요? 전쟁 쓰는 거는 뭐 이렇게 쓰는데요. 이거는 일단 둘 다 사행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애단일 것 같고, 이거는 아이나 또는 애단일 것 같고. 그래서 앞에 거는 이거는 새, 그리고 이건 뭐 사이나 새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은 발음이 날 것 같고, 요 맨 끝에 있는 요건 이제 장음이 될 건데요. 우리가 이전에 행자에서도 봤지만은 이 뒤에 받침이 만약에 우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이 첫 글자가 5단이 돼요. 5단.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요 애는 이건 무시해 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행은 코 그렇게 될 거거든요. 코우 이렇게 쓰지만 코라고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무시해 버리고, 이게 사행의 5단이니까 소, 그리고 이게 우. 그래서 소우, 소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맞네요. 그죠? 센소, 센소 그렇게 읽네요. 센소. 그다음 안전.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안. 말 그대로 이건 그대로 그냥 안일 것 같은데요. 안. 여기 전자가 또 나왔네. 그죠? 근데 여기에 약간의 힌트가 있네요. 이게 어디 쓰는 거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그 젠젠 있잖아요. 젠젠할 때 한 전자가 바로 이겁니다. 아마도 이건 젠이 될 것 같아요. 젠이. 안젠. 맞네요. 그죠? 안젠. 시각. 시각 이렇게 쓰는데요. 요 앞에 나오는 요 시가 뭐 시 또는 지가 될 텐데요. 시, 지. 그리고 각은 이게 카행이 될 테고 아가 되니까 카, 카쿠. 시각은 지카쿠 이렇게 될까요? 와, 큰일 날 뻔했네요. 지카쿠라고 하면. 지, 코쿠이잖아요. 요거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요거. 지코쿠. 과거. 일단은 그 일본에서 이렇게 어려운 거 있잖아요. 와, 뭐 이런 거 안 쓴다니까. 그냥 아지 뭐.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합쳐서 카가 될 거예요. 카. 그리고 요 거는 요게 분명히 카행일 텐데 요 어는 원래는 에단인데요. 그러면 카케 될 테냐? 카케? 과거는 카케가 아니라 카코네요. 이것도 코로 바뀌었네. 그렇다고 해서 한국어의 한자의 거가 코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원래 중국에서 넘어올 때부터 한국에서는 이거를 갈 거자 이거를 거로 받아들였고, 일본에서는 그거를 코로 받아들인 것 뿐입니다. 근데 요 갈 거자가 이게 이제 코 발음이 나기도 하는데, 또는 쿄 발음이 나기도 하죠. 그래서 작년을 뭐라 그래요? 쿄넨. 쿄넨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다 이제 넨 붙여서, 그죠? 쿄넨.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요것도 이 거자를 어떻게 읽는지를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 읽기도 하고 쿄로 읽기도 한다. 순간. 네. 야, 이거 한자가 어려워요. 순자가 뭐 이렇게 어려워? 순간. 그죠? 순간은 여기 이제 사행일 테고 우단일 테고 운이니까 아마도 순, 네, 좀 세련되게 한다면 슌이 될까요? 뭐 그럴 것 같기도 한데 보고요. 그 다음에 카행이고 아고 칸. 대충 찍었는데 맞네요. 그죠? 슌칸. 그죠? 슌칸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 예, 문법에 이 문자는 이건 아주 많이 쓰는 한자니까 사실 외워둬야 돼요. 그죠? 예, 분이죠, 분. 예, 요 미음이 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이거는 분 그렇게 되죠. 분. 그리고 요 법 있죠. 법. 법은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호라고 하는데 호. 근데 이거 두 개가 결합이 되면서 이 뒤에 글자가 좀 변하는 거예요. 음이 변해요. 그리고 끝에 요 비읍이 있는 거 보니까 장음화가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뭔가 우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어도 어발음이 나지 않고 이 우에 맞춰서 아마도
오나 요 발음이 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분보 이렇게 되네요. 5단에다가 우가 붙었잖아요. 그리고 요게 붙었죠. 이게 뭔가 두 단어가 합쳐지면서 분호 이렇게 읽지 않고 분보 이렇게 읽게 되는 거예요. 발음 실제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예. 한문으로는 이렇게 쓰네요. 발음. 그죠? 이거는 하가 되겠네. 하가. 그죠? 하. 그리고 밑에 리을은 이거는 받침이니까 하츠. 맨 끝에 있는 발음 요거는 응이 될 텐데요. 문제는 이거네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오 발음이 날 겁니다. 오 발음. 그래서 한번 볼게요. 하츠옹, 하츠옹. 그렇게 되죠. 그 다음, 독서. 독서에 나오는 이 한자를 보면은, 이 한자가 그 한국의 한자보다는 좀 더 심플하게 되어 있죠. 예, 뜻은 같지만은 모양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이 독자는 거의 뭐 우리나라 발음과 비슷할 것 같아요. 도쿠, 그러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이게 이제 서가 사행인데 요 어려워는 애잖아요. 그래서 도쿠세일 것 같은데 문제는 발음이 좀 이상해. 도쿠세가 아니라 요게 이제 조금 발음이 바뀌거든요.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도쿠쇼, 도쿠쇼 그렇게 되네요. 그죠? 예. 여기 또 끝이 이렇게 요니까 그 앞에가 2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합쳐서 우리가 쇼 그렇게 했죠? 쇼. 예, 도쿠쇼. 그 다음 병원 보겠습니다. 병원은 이렇게 씁니다. 병원. 비읍. 이 병은 뭐 하행이나 또는 바행이 되겠죠. 여는 원래는 애단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얘예요. 얘. 여기 이제 이응이 들어가서 장모가 되려면 여기 이제 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도 발음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요게 여가 요가 되거든요. 요. 그리고 이제 이 앞에는 이게 이제 요가 있으니까 이 앞에는 분명히 2단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제 요렇게 생긴 게 들어가는데 이게 들어가든가 아니면 이게 들어가든가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원은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복잡한 거 이게 원래는 이제 에 발음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건 발음이 안 나고 이게 응이 돼서 엔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사실 발음이 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나 볼게요. 이로 바뀌네요. 뷰잉, 뷰잉. 그러니까 2번은 뭐라고 하겠어요? 아까 입학할 때 뉴 갖고였는데 뉴잉. 2번이 뉴잉입니다. 뉴잉. 태어는 뭐죠? 잉은 그대로 쓰고 앞에다가 퇴를 타이를 씁니다. 그래서 타이잉 그렇게 쓰게 되죠. 집단. 집단은 이렇게 씁니다. 네, 집단. 요게 이제 사행이 될 테고 이게 이가 되니까 뭐 시나 지가 될 텐데 와 이게 여기 비읍이 있네요. 이러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장음화시키는 우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러면 시우 뭐 그런 거 없으니까 시요우 시오 뭐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단은 이건 뭐 거의 발음이 비슷할 것 같아요. 단이나 탄이나 그렇게 되겠죠. 이게 보세요. 아이고 아주 중요하네요. 집단은 슈단 이렇게 변합니다. 슈단. 일단은 여기 다른 건 몰라도 비읍이 나왔을 때 우가 나온다는 거는 꼭 알아두시고 이거는 슈가 아니라 슈네요. 그죠? 슈단, 슈단 이게 바로 집단입니다. 그 다음 환자, 환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 자자는 사실 뭐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우고 있어야 돼요. 샤죠, 샤. 우리 아까 경험이라는 단어 있었는데 경험자도 캐켄샤입니다. 환자의 이 환자만 좀 알면 될 것 같은데 요게 히읗이 카행이잖아요. 그리고 이 와 이거는 그냥 아단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칸샤 되겠네요. 칸샤. 맞나 볼까요? 맞네요. 그죠? 간단하게 칸샤입니다. 칸샤. 치료. 야, 이거 한문이 좀 어려워요. 료자가 특별히 좀 어렵죠? 예, 치료. 치료의 요 치는 사행이거나 또는 자행이거나 요 치가 나왔으니까 발음이 비슷한 뭐 그럼 이건 요 합치면은 요게 치가 될까요? 치. 그리고 료는 이게 말 그대로 료가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너무 쉽나요? 치료? 정말 그렇게 되네요. 근데 조금 유의할 점은 뭐냐면 이게 장음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그냥 단순하게 치료가 아니라 치료하면서 이게 우가 들어가는 거죠. 치료가 아니라 치료. 출근. 예. 여기 이제 나갈 출자 요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참 이것도 참 많이 쓰는데 그죠? 예. 출근, 출국 그죠? 출발하면서 이거는 일단은 치읓이니까 뭐 사행이나 자행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출이니까 이건 이제 우단이나 또 뭐 유 발음이 날 때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받침이니까 쯔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뭐 슈쯔, 슈쯔. 그리고 근자는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 근자 말고 금자 있잖아요. 금자. 금자는 킹 그랬죠. 이 발음이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요거 어떻게 발음하나 볼게요. 발음이 똑같네요. 그쵸? 슈킹.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작은 쯔가 되었다는 게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쿠나 쯔로 끝날 때 그 다음 글자가 사카하타. 이게 지금 카행의 2단이잖아요. 그쵸? 이 큰 쯔가 이 작은 쯔로 변하는 거 요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슈킹이죠. 슈킹. 퇴근이 나왔네요. 퇴근. 근자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킨이 돼 있어요. 킨. 그러니까 퇴자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요. 이건 뭐 외가 어떻게 되는지 요런 식으로 보지 않아요. 그죠? 원래는 이게 이제 이자로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인제 요게 두 개가 되면서 여기 인제 사실 타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퇴근은 이렇게 타이킹, 타이킹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약, 계약은 한자는 좀 어려워요. 계약. 이건 당연히 카잉일 테고 개. 요 앞에 거만 한다면 요게 인제 에단인데 여기는 이제 이를 붙이니까 K 뭐 작물을 읽으면 K 그리고 약. 여기서는 약은 이거 뭐 두음법칙도 아니고 하니까 이건 분명히 뭐 발음이 안 날 것 같은데 특별히 요렇게 두 개 붙잖아요. 무조건 야예요, 야. 그리고 기억 받침은 이건 쿠가 발음이 나고요. 그래서 이거는 케야코입니다. 케야코. 그대로 된 거네요. 그죠? 예, 케야코. 아니 공식 그대로 갑니다. 영양. 이거 좀 어려워요. 영양. 영양은 한문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영양. 일단은 여기에 받침이 두 개나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장음화가 된다는 거예요. 두 글자 모두 우로 끝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여이고 하나는 야예요. 이건 완전히 반대예요. 근데 여기가 애가 되면은 사실 여기 우가 아니죠. 애에 맞는 장음화 글자는 애이죠. 그쵸? 여기는 이제 전체가 다 에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요 히읗은 요건 이제 카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카행에다가 요 우를 바로 붙여서 카우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요게 요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2단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키로 바뀌어야 돼요. 쿄가 됐죠. 쿄. 그래서 애교 되는 겁니다. 애교. 네, 긴 강의 수고하셨습니다. 한자 음독 부분이라도 좀 편하게 하면
좀 더 일본어 공부하는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마련한 강의입니다.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궁금한 게 없어도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